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535페이지입니다. 수익 방식입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시면, 가격과는 목차 1번 수익 환원법입니다. 아래 보니까 박스 공식이 있죠. 공식이 수익 가격 이꼴 분자 분모가 나오고요.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입니다. 자, 공식 볼까요? 자, 우선 이것은 가격 3면선 중에서 수익성에 착안한 방식이고요. 대표적인 물건은요, 광산, 어장입니다. 수익을 창출하죠. 쉬우니까 시험에는 안 나와요. 다음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영업권입니다. 영업권 권리를 말해요. 얘는요, 형태가 없죠. 형태가 없으니까 바로 무형자산입니다. 얘가요, 굉장히 많이 출시됐습니다. 따라서 영업권 또는 무형자산의 평가가 되면 바로 수익하는 법 단어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 번 나왔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공식 보게 되면요. 평가사가 공식을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P 이꼴 R분의 A가 돼요. 이가 바로 감정 평가사가 쓰는 공식입니다. 여기서 A는요, 순수익입니다. R은요, 환원율이 되고요. 따라서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하게 되면 바로 가격, 수익 가격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 시험은요, 여기다가 복잡한 숫자 넣어주고요. 수익 가격 구하시오. 이런 계산 문제 있죠. 계산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 참고로 이 계산 문제가 작년 28회 때, 작년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순수익을 이렇게 환원율로 나누는 방법, 이것을 수익 환원 방법 이렇게 불러요. 수익 환원 방법입니다. 이상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수익 환원법의 세 가지 요소, 3요소가 돼요. 따라서 순수익과 환원율과 환원 방법 세 가지입니다. 이것만 풀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재 목차 확인해요. 오른쪽 페이지 괄호 2번 보게 되면 순수익이 나옵니다. 한 장 넘겨서요. 괄호 3번 환원율 나오고요. 다음에 석 장 넘겨서 545페이지요. 괄호 4번 순수익의 환원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수익 환원법의 세 가지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우선 이 흐름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분은요, 양도 엄청이 많고요, 내용도 엄청 어렵습니다. 얼마큼 어려우냐면요, 이것이, 자, 워낙 복잡하니까 이에 따라서 석사학위 논문, 심지어 박사학위 논문, 사망시에 가장 많은 논문이 여기서 논문이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파트는요, 아주 요령껏 공부를, 요령껏. 어떻게 공부하느냐. 제가 뭘 그렸습니까? 그림을 잘 그렸나 봐요. 수박 알아보시네요. 예, 수박입니다. 그럼 우리가 1970년대 보시면요. 그때는 홈플러스, 큰 마트가 없었잖아요. 기껏 해본데 뭐 재래시장. 아주 못 살았을 때요. 그때 수박을 재래시장 가서 어떻게 샀죠? 리어카에 수북히 사놓고 우선 요거부터 두드려보고 이거죠. 예. 다음에 요거 기억나시죠? 예. 지금은 추억이 되었어요. 얘를 딱 드러내면요. 수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혹시 이제 엄마 아버지 따라가서 요거 먹어보신 적 있어요?
정말 맛있죠, 그죠? 예, 요 첫맛이에요. 결론. 수익하는 법은요, 공부를 요것만 하세요. 요것만. 이런 다 버리지만, 다 버리죠. 근데 이제 우리 책이요, 특히 버릴 거 엄청 버렸거든요. 확 줄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 셋 중에서요, 얘는 무조건 버리세요. 얘가 양이 가장 많거든요. 얘가 전개성이 아니고 감정평가 실무기 때문에 얘는 엄청 양이 많습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개 남았네요. 첫 번째, 순수익은요, 시험에 나올 것만 콕 꼬집어서 나올 것만 딱 보시면 돼요. 나올 것만. 아주 양이 작아요. 결국 남는 것은요, 환원율, 얘가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따라서 수익하는 법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환원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얘만 좀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확 줄인 겁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 P 꼴 R분의 A가 뭘 말하는지 지금부터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학원 건물인데요. 12층이죠. 다음에 지하 2층이다. 지하부터 자, 위층까지 모두가 뭐 수익성 부동산, 다 임대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대충 어림짐작으로 이거 토지 건물 다 합쳐가지고 사게 되면요. 얘는요. 한 몇 억쯤 할까요? 대충. 50억요? 50억 할까요? 그보다 더 나을 거 아닐까요? 좋아요. 80억. 좋습니다. 80억. 자, 이 전체 수익성은 전체가 수익 가격은 80억 잡을게요. 이게 뭐냐면요. 얘를 먼저 임대로 분석하자. 자, 이때 임대료는요. 1년치. 3방식도 모두가 1년 기준입니다. 자, 1년치 순수익, 즉 순임대료. 그래서 1년치 순수익입니다. 얘가 순수익이 8억이 들어가요. 이때 주어지는 환원율입니다. 보통 환원율 하게 되면요. 이게 뭐 3%, 4%, 5%, 6% 이게 고작인데요. 요새 금리가 낮잖아요. 근데 이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10% 넣어 10%. 그럼 다 나왔잖아요. 따라서 P 이퀄 R분의 A다. 순수익 얼마? 8억. 나누기 환원율 얼마? 10%. 0.1이다. 그러니까 얼마가 나온다? 80억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제 80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평가사가 보니까 순수익이 8억인데요.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따로 8억이 아니야. 순수익이 7억이다. 7억.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10% 나누게 되면 얼마가 나오지? 70억.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순수익은 1억 차이인데 가격은요 10억으로 벌어집니다. 10배 이상. 그러니까 1억 차이가 가격은요 10억으로 벌어지더라. 이 말은요. 순수익 계산이 잘못되면요. 가격은 완전히 엉터리 가격이 나옵니다. 따라서 순수익 가격 차이보다 훨씬 더 괴리가 가격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방식은요. 정확한 순수익을 파게 됩니다. 정확히 뽑아내야지 정확한 가격이 나오거든요. 순수익을 잘 뽑아야 됩니다. 자, 공식 흐름 보았고요. 이제 하나씩 봅니다. 순수익입니다. 그러면 거래 2번 순수익 보세요. 1번 의를 보시면 의는요. 여기는 공부할 게 없어요. 자, 순수익 알죠? 뭐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순수익이잖아요. 그리고 1번 패스하고요. 니은번 요건. 요건은요. 항목 4개 있죠. 요건도 앞에다가 X 버리세요. 항목 4개 나왔다고 부담 갖지 마시고 X 버리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순수익 산정시 영업 경비 항목. 얘는요.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영업 경비에 자, 포함되는 것 아닌 것 표가 나오죠.
포함되는 건 상식입니다. 관리비 들어가죠. 보험료 들어가요. 등등 말하고 상식이고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암기했다. 첫자만 동그라미 뭐? 공부소감. 들어보셨죠? 공부소감. 공부했는 거잖아요. 공부소감. 어디서요? 자, 281페이지 펴 보실래요? 281페이지. 281페이지요. 폈습니까? 펴니까 영업수지계산 해서 밑에 보니까 빼는 거 많잖아. 이 빼는 게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공부 다 아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경비 나온대요. 경비에 속하지 않는 건 공부, 소감, 안개 있잖아요. 요걸 말합니다. 다시 원래 페이지 펴시고요. 따라서 이때 순수익 어떻게 구합니까 하는 것은요. 바로 여기서 옮겨와 주면 돼요. 가능조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 더하고요. 까지가 유효조소득. 다음에 영업 경비를 빼자. 그러면 순영업소득입니다. 얘가 바로 순수익이고요. 얘가 바로 순수익입니다. 이렇게 해서 순수익 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산 문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흐름은 얘가 포인트다. 가능조소득 얼마, 공실이 얼마, 기타가 얼마, 경비가 얼마 하면 얘 볼 수 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구해놓고 환원율을 예를 들면 8%다, 6%다 놓고 이제 가격 구하시오. 어려운 거 아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순수익은요. 이 흐름, 얘가 중요합니다. 이 흐름이. 얘를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계산 문제가 잘 나와요. 이어서 그러면 문제 확인해요. 다음 페이지. 자, 538페이지 오시면 문제, 기출문제 봅니다. 기출문제. 자, 16회 때 나왔고요. A 부동산에 다음 1년간 자, 명세서를 이용하여 순영업소득 구하시오. 묻죠. 순영업소득 구하시오. 그러면서 표를 딱 보게 되면요. 틀을 안 잡으면 이 부분은 얼떨떨해집니다. 근데 이때는요. 얘만 딱 떨리고 차근차근 넣어주면 돼요. 자, 표를 보시면서 첫 번째 유효 총소득이 얼마예요? 1억이죠. 유효 총소득이 1억 나왔잖아요. 이렇게 차근차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경비만 빼게 되면 순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 항목은요. 요거 묻는 거죠. 요거 경비. 항목 이렇게 있죠. 이게 뭐지? 경비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포함 안 되는 거 뭐? 공부소감. 포함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7개 단어 중에서 세 번째 보니까 소득세, 공부소감, 소득세 경비가 X 아니라고 했잖아요. 맨 마지막 부채 세비세, 공부소감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경비에 속하지 않는 것, 소득세하고 부채 세비세는 경비에 포함 안 된단 말입니다. 요거 빼고 나머지만 더해주면 돼요. 첫 번째, 관리비 2천만 원. 다음에 보험료 300만 원. 소득세 아니죠. 수수료 200만 원. 전기료 300만 원. 재산세 2천만 원. 요것만 더해주면 돼요. 4,800입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4,800을 빼주면 돼요. 얼마 나온다? 5,200요.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풀면 점수를 그냥 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상중 하루시면 학급 문제. 쉬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계산 문제가요. 이렇게 점수를 그냥 주는 게 기본. 두 문제는 늘 나와요. 점수를 그냥 줍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거 무조건 득점하시. 그러니까 이렇게 거두주는 거 문제 2개 득점하고 여기다가 내가 2개만 더 풀자 해도 뭐 10점.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계산 문제는요, 10점 전략이다, 10점. 그래서, 자, 학급 2개 풀고, 자, 중간 수준 2개 풀고요. 이러면 10점 무조건 나오거든요. 계산 문제, 이렇게 되면요, 계산 문제도 어려울 바가 없대 말입니다. 자, 문제 봤고요. 그러면,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걸어서 한번 환원율, 가장 중요합니다. 수익 방식에서는요. 그러면, 환원율 하게 되면, 의 보니까요. 아래 박스. 또 식이 나와요. 환원율 이꼴 분자분 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P 이꼴 R분의 A에서 잘 보세요. 이렇게 서로 이양시킨다.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죠. 바꿔만 주면 돼요. 그러면 뭐 R 이꼴 P분의 A 끝. 얘가 바로 네모 박스입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R은 뭐지? 환원율. A는 순수익입니다. P가 수익 가격이죠. 우리 교재는 다른 말로 원본 가격이다. 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 게 없다. 얘만요 이 양식이지만 그대로 나오니까요. 이렇게 환원율을 구합니다. 그러면 아래 계산 문제는 풀지는 않겠는데요. 이 계산 문제 이겁니다. 똑같이 이거예요. 순수익을 얼마 쭉 주면 나오잖아요. 예. 그럼 여기다 순수익 쳐가지고 이때 가격이 몇 억이다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 복잡한 건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니은번요 성격 항목 5개 있죠. 시험에 나오는 게 5번째 항목이 시험에 나와요. 자, 동남이 2번 보게 되면 순수익을 자본화시키는데 매개가를 담당하고 그 내용은 밑줄 하세요.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를 합한 개념 밑줄. 요것만 하시면 돼요. 얘가요,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또 박스 보니까 종합환원율 하면서 네 번째 줄 보니까 식 있죠. 요거 그대로 밑에 똑같은 말입니다. 종합환원율 이꼴 자본수익률 플러스 자본회수를 밑줄 하시고요. 중복되고 있잖아요. 얘가 중요합니다. 옮겨서 볼까요? 따라서 환원율 하게 되면 자본수익률 플러스 자본회수입니다. 여기서 자본수익률을 괄호 뭐라고 되어 있죠? 할인율이죠. 할인율이 되고요. 반면에 자본회수율은 같은 말로 상각률입니다. 상각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분은요, 필기만 열심히 하고요, 강의 듣기를 소홀히 합니다. 필기만 열심히 하니까요, 나중에 끝나니까 저를 찾아옵니다. 선생님, 아니 어떻게 해서 환원율은 할인율분의 자본수익률 더하기 상률분의 자본수익률입니까? 분자분모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출제원들은요, 이걸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따라서 출제원들은, 학자들은요, 환원율 이꼴 할인율 플러스 자본에서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그대로 언제 12회 때 출시됐습니다. 다음 중에서 환율의 성격으로 옳은 것을 물으면서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 2번 할인율 플러스 자본에서 얘가 그대로 문제가 답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몇 년 지났어요. 다시 이렇게 박스 주고요. 그리고 얘를 싹 지웁니다. 빈 가래 넣고 기억법. 여기에 들어갈 단어 나왔지. 자본 수익률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자, 계속 들어 묻기 때문에 이 단어만큼은 꼭 알아야 됩니다.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회수율 또는 할인율 플러스 자본회수율. 얘는요.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숙지하시고요. 박스 내려가니까 2번이 있죠. 환원율 관한 방법은 5가지입니다. 목차 볼게요. 기억번 시장추출법, 한 장 넘겨서 니은번 조성법, 맨 끝에 보시면 디귿번 투자결합법, 오른쪽 페이지 리얼번 에르더법, 한 장 넘겨서 미연번 부채감당법 5가지입니다.
반응률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크게 5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시장 추적법이에요. 두 번째가 조성법. 세 번째가 투자결합법. 네 번째가 에르더법. 마지막으로 부채 감당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진도가 돼요. 다섯 개 중에서 투자결합법 보면 네모 공식이 나와요. 나중에 이 공식은요 꼭 암기해야 됩니다. 왜? 계산 문제 여러 번 나왔으니까요. 계산 문제 중요합니다. 다음에 5번요. 부채 감당법. 이것도 끝에 박스 공식 나오거든요. 이것도 공식 암기해야 됩니다. 왜? 계산 문제 나왔으니까. 따라서 5개 목차 중에서 투자결합법, 부채 감당법 이 두 개는요 언제나 계산 문제를 꼭 대비하시고요. 그리고 지금껏 우리 시험은요 부채 감당법보다는요 얘가 계산 문제가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큼은 반드시 공식 암기해서 계산 문제를 대비해야 됩니다. 요즘은요 세상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시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 구분되니까요. 그래서 책을 사도요. 요즘 온라인 시장 보시면요. ES24. 그다음에 중고 서적이 있죠. 알라딘. 그런데 얘가 없었을 적에는요. 부도풀 오프라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는 서울에 있으면 강남에 수업하면요. 강남에 쭉 가면 교보문고 지하 있잖아요. 거기도 자주 가고요. 노원 수업할 적에 노원 내거리 바로 앞에 노원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로 수업 마치면 오후에요. 서점에 자주 갔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이용 많이 하지만은요. 자, 그래도 큰 오프라인도 들릅니다. 들러서 책 다 구경하고 좋은 책 보이거든요. 신간서적 같은 거요. 있으면 체크했다가 다시 이렇게 구입하거든요. 그럼 이제 서점에 들렀더니 군데군데 서적 코너가 있습니다. 자, 어느 한 코너 가니까 이 학생들이 삥 둘러서 책을 열심히 자 보고 있더라고요. 이 학생만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지 싶어서 궁금해서 딱 가봤더니 바로 학생들이 시집을 보고 있더라고요. 이 학생들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시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시구나. 저는 책은 좋아해도 시하고는 좀 거리가 멀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시를 좋아하세요? 시조를 좋아하세요? 오늘만 시조를 좋아하세요. 하면 시조가요 12개 있대. 12개를 영어로 뭐? 12. 그래서 시조가 12개 있다. 암기 것. 그래서 시조 12가 돼요. 5가지요. 시조 12, 5가지 바로 암기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시조 12가 차례대로 이렇게 환원일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환원일의 역사가 바로 시조 12로 이렇게 계속 발달되어 왔습니다. 이 순서가 돼요. 그래서 요것만 알아도요. 문제를 건져요. 왜? 몇 번 나왔으니까. 다음 중에서 환원일을 그런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 답 분해법. 감 잡힙니까? 분해법. 오늘 공부했잖아요. 이런 뭐지? 감가 수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3방식을 의외로 구하는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제목을 또 잘 묻습니다. 이러면요. 문제가 합급이에요. 왜? 암기가 다 됐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조건 득점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여기까지 공식 알자. 그래서 계산 문제 대비하자. 이런요. 단계를 높여야 됩니다. 오늘 설명이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좀 까다롭고요. 또 추가적으로 얘들이 각각 뭘 말하느냐.
이런 내용도 나왔다면요. 딱 한 번 나왔으면 한 번요.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요. 고급이라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환원율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다면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할인율 플러스 자본회수율 또는 자본수익률 플러스 자본세율 이 다 기본 단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5가지 시조 투 엘보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 과정이니까요. 이 5가지 공식 5가지 종류 아는 걸로 이제 해결하시고요. 나중에 계산 문제하고 약간의 설명은요. 3월 가서 5월 가서 완성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하는 방법은 아예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익하는 법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3방식 끝이 났고요. 자, 오늘 진도 마치면서요. 이제 3월달입니다. 3월달. 그러면 제가 특히 당부를 드리는 게 지금부터 시험 때까지 약 8개월 남았다. 공부 조금 이제 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중에 인생의 밀도가 아니고 뭐 하루의 밀도를 높이면서 오늘 강의 듣고요. 여러분들이 반추를 많이 해야 돼요. 되새김질. 많이 해야지 합격하는 거예요. 강의 듣고 반추 안 하면요. 실력 절대 안 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 되새기고 가능한 또 내가 정리하고요. 그래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최대한 이렇게 반추를 많이 해주시면요. 절대 시험은 안 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이 반복을 많이 해주시면서 이제 좀 더 끌어올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1월달, 2월달 과정은요.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